디지털 배움터 심화 블록체인. 가상의 전자화폐 비트코인. 이런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어려운 단어로만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혹시 전자상 거래로 해외에서 배송되는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나요? 혹시 인터넷 은행을 이용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주식, 부동산 등의 금융과 자산 거래, 전자투표, 개인 건강 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기술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을 알면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의 연결 방식, 블록체인의 유형, 그리고 블록체인 활용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암호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성희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는 암호학 전문가들에게 제3의 기관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전자화폐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는 암호화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고 있었죠. 블록체인,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모두 알고 계시죠? 이 비트코인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의 한 종류입니다.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합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이죠. 반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전자화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재화 교환의 매체, 즉 무엇인가를 구매했을 때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했지만 시장에서는 유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거래에서는 지급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지 않는 화폐의 거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네트워크와 암호화에 대한 신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돈을 가져가거나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일반적인 은행 시스템인 중앙집중형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는 개개인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이를 관리합니다. 즉 하나의 은행에 수십만의 개인들이 돈을 예탁하기 때문에 은행이 해킹되면 은행과 거래하던 모든 사람들의 거래 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주인이며 은행 역할을 하게 되죠. 즉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내용을 개개인이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개개인이 거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블록체인은 일정한 주기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을 생성한 후 이전 블록들의 체인처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블록들의 연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블록은 크게 이전의 거래 내역, 현재 거래에 대한 블록, 다음 거래에 대한 블록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개인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는 블록 1로 바뀌게 됩니다. 블록 1에서는 블록 0의 현재 블록이 이전의 거래 내역으로, 블록 0 다음에 이루어질 거래에 대한 블록이 현재 블록으로, 새로운 블록이 다음 거래에 대한 블록 값이 되죠. 그리고 다른 거래가 진행되면 블록 1처럼 블록 2가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거래마다 생성된 블록들이 연결되면서 이전의 모든 기록들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거래 내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해서 계속 축적하는 것이죠. 축적한 거래에 대한 블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장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며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은 암호화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 내역이나 상태를 기록하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를 나눠 갖고 있으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록을 바꾸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즉, 블록체인은 별도의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으로 거래 장부를 관리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거래 장부를 모든 참여자 전체가 공유하며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거래 내역이 분산 저장되어 서로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암호 화폐인 것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해서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자화폐입니다. 블록체인의 유형. 블록체인은 크게 공개 블록체인과 비공개 블록체인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공개 블록체인은 접근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어서 익명의 형태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 개방형 블록체인이라고도 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비공개 블록체인은 실명제로 초대받은 멤버에게만 특정 권한이 부여되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로 구성되며 허가용이라고도 합니다. 공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글로벌 원장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수익이 보장된다는 사람과 안정적이지 못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에서는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블록체인의 암호화 기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에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암호화 기법 중 하나를 활용해 해커도 암호를 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명으로 참여한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트네이션이라는 가상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비트네이션은 인터넷 세상에서 등록만 하면 누구나 국민이 될 수 있는 온라인 사이버 국가로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이나 수상이 없고 회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결혼 등기, 출생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록증, 난민 신분 등록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DBVN 헌법을 제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활용. 블록체인은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관세청에서 2019년 개인 통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해외 배송 전자상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물건을 구매했을 때 전자상거래 통관은 쇼핑몰, 특송업체, 관세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해외 배송이 시작되는 시점, 특송업체로 물건이 이송되는 시점, 관세청에 등록되는 단계, 국내 택배 배송이 진행되어 물건을 받게 되는 순간까지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곳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단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자투표의 조작이나 해킹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정당 포데모스와 호주의 정당 플럭스에서는 정당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복지수당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지급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고, 미국과 스웨덴,
조지아 공화국 등에서는 부동산 등기와 거래에 대한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 서비스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은행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번 한 기록을 다시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나 전자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보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을 파기해야 하는데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이라면 파기하기가 어렵죠.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화폐를 자금 세탁, 조세 회피 등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면 무기명 퍼블릭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범죄 적발이 어렵고요. 탈세, 도박 등의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익명성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한 걸음 더 생활 속 활용 가능성. 블록체인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마트에서 한우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겉모습으로 한우와 수입산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겠죠. 그럼 한우를 기르는 농가부터 시작해 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를 구매하는 순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기록이 위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축산물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상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선택하시겠죠. 주체적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주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 자체에는 윤리나 도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용자의 윤리와 도덕에 의존하는 것이죠. 즉, 기술을 알지 못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똑똑한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블록체인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